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세상에 벌써 7월이라니. 올해 상반기가 반이나 지나갔네요. 시간이 점점 빠르게 가는 건 기분 탓일까요, 블루님?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정말요? 왜 그런 거죠? 어린 시절에는 새로운 경험이 많아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도 완전히 처음 해보는 것 같다고 느낄 만한 경험들은 확실히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주의력이 감소하면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데요. 주의력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블루님 오늘 좀 스마트해 보이는데요. 기억력 또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소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또 해마 크기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경험을 저장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대요. 저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주파 2주차 방송을 들을 때 시간이 유독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이랑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말이죠. 그냥 2주차 퀴어 데스크가 재밌기 때문입니다. 나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역시 그런 거였군요. 그럼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달려보자고요. 그럼 지금 들어온 세 가지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퀴어 데스크 시작합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6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해단님, 혜연님, 티라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7월 2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은 프로 과몰입러님의 사연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새로운 취미가 생겨 자랑할 겸 글을 써봅니다. 저의 새로운 취미는 야구인데요. 직관 2번 만에 LG 트윈스의 팬이 돼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야구장에 많이 데려가 주셨는데 룰도 모르고 덥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스포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도파민 팡팡 터지는 재미난 스포츠인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즐길 걸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완전 푹 빠져 있어요. 요즘 퇴근 후 저의 삶은 온통 야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라이브로 경기를 보고 이기면 신나게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선수 인터뷰 영상 보고 지면 졌다고 욕하면서 이겼던 영상 다시 보고 여자친구한테도 야구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여자친구가 토라진 적이 있을 정도예요. 제가 찐 프로 과몰입러거든요. 뭐든 중간이 없어요. 혹시 새로운 취미를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신박한 방법
뭐 좀 없을까요? 신청곡은 유정석의 질풍가도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새로운 취미를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신박한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야구의 새로운 취미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구 저도 사실은 LG 트윈스 팬이거든요. 야구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법 죄송해요 없어요. 적당히 즐길 수는 없고 야구장에 한번 가가지고 그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쭉 가야 합니다. 쭉 가셔야 하고 다른 취미를 조금씩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구 일단 보는 걸 취미로 가지셨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야구를 직접 내가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거, 뭐 캐치볼 정도? 이렇게 애인분이랑 같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애인분이랑 간단하게 캐치볼 같은 것도 즐기시면서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즐겨보시면은 더 빠지려나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직접 보는 것뿐만 아니라 즐기시면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즐기는 거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야구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계속 가보자고요. 그러면 프로가모님러님의 신청곡 유정성님의 질풍가도 듣고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맞춤 주문은 오마이갓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세상에 마상에 제가 퇴직하고 이렇게 백수 생활이 길어질 줄 몰랐어요. 알바 자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 줄이야. 다들 이직 어떻게 성공하신 걸까요? 저도 빨리 사원증 받고 싶어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굉장히 짧고 간단 명료하게 남기신 걸로 봐서 금방 백수 생활이 곧 끝나실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얘기할게요. 네네. 일단 오마이갓님이 보내주신 사연 저는 솔직히 이게 백수 생활이 긴 적은 있어요. 물론 백수 생활이 긴 적은 있는데 빨리 이직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불안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프리랜서로 계속 살다 보니까 매 순간이 이직을 하고 이런 순간들로 느껴졌기 때문에 백수 생활이라기보다는 매번 이렇게 취준생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오마이갓님에게 그 누구보다 더 잘 응원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응원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저 사원증 진짜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죠? 잠깐 다녔던 회사가 사원증이 없었어가지고 사원증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요 마음도 너무 알 것 같은데 백수 생활 길어지면 일단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 본인 마음 건강 잘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눈을 조금 낮춰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오마이갓님은 그냥 응원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이미 준비된 인재이신 것 같거든요. 자소서도 그냥 깔끔하게 알잘딱깔센하게 딱 쓰셨을 것 같고 금방 사원증 받고 이제 또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실 것 같아요. 저희 이직 성공했다 이렇게. 그건 또 그래요. 네, 글을 또 이게 간단 명료하게 제가 또 알잘딱깔센 제가 또 배웠지 않습니까? 블루님한테 저번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화이팅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네, 하나 둘 셋. 오마이갓님 화이팅!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을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24년 7월 2주차의 띵동입니다. 배우 루이즈 제이콥슨의 커밍아웃 소식입니다. 유명 배우 메릴 스트립의 딸 루이즈 제이콥슨이 레즈비언임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배우로 활동 중인 루이자는 2024년 6월 22일 자신의 인별을 통해 본인의 어머니인 메릴 스트립의 생일을 축하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프라이드 달의 축하 행사를 맞아 즐거움이 가득한 새 시대로 진입한 것을 축복합니다. 라고 쓰며 자신의 연인인 애나 블룬넨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올린 진심 어린 게시물은 네티즌과 소셜미디어 유명인들의 기쁨과 지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즐겁고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게 되어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다라며 소감을 전했는데요. 세계 저마다의 모든 커밍아웃은 정말 상징적인 일이죠. 모든 분들의 용기를 레주파가 응원합니다. 그럼 7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2주차 9월 퀴어데스크의 블루입니다. 어느덧 제가 2주차 방송을 함께한 지 3개월이나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언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방송이 고단한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술봉, 블루, 루나가 함께하는 2주차 방송 9시 퀴어데스크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아, 3, 40대 퀴어들을 찾습니다. 다들 어디에 계시나요? 저기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나 봐. 언니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 모이세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서로의 삶을 들려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각 세대 간의 대표 두 분을 모셔서 세대 간의 오해나 이야기를 나누는 회담 7월 둘째 주 만수무강하십니까. 오늘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수님, 지영님이 현생으로 바쁘셔서 대신 자리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이번 달 주제는 우리들의 썸 그리고 데이트 코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분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수님 대신에 온 블루입니다. 이런 재미난 주제를 할 수 있다니 역시 저는 럭키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재밌는 썰 많이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님 에너지가 상당하신데요. 다음은 저 옆에 있는 술봉님.
네, 안녕하세요. 지영님 연락 받고 3, 40대 대표로 나온 술봉입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네, 두 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네요. 일단 저희가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달달한 썸, 그리고 나는 너가 나의 운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약간 망했다기보다 약간 아쉬운 썸.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젠 썸이 있다면 이 정도의 데이트 코스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트 코스 살짝 얘기할 예정입니다. 일단 달달 썸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전 달달 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 알겠습니다. 패스. 너무 단호한 패스. 근데 저도 썸을 되게 짧게 썸이라고 할까? 저는 괜찮으면은 썸이라고 할까? 약간 이렇게 좀 달달하게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지,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나도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알아줘요. 라는 느낌을 이렇게 오가는 게 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저는 만났을 때 마음에 들면은. 직진? 네, 직진. 어떻게 직진했어요? 나는 네가 좋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반말하고 있었으면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느낌이 좋아. 멘트 돌려막기인가요? 매번 다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난 좋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렇게 그런 거를 못 하겠어요. 네. 미사여구를 사용 못 한다. 아니, 미사여구는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약간 밀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못 하겠고. 그래서 나는 네가 마음에 드니까 그거를 확실히 알고 이제 액션을 취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너는 어떠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썸이 없거나 짧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평균적으로 별로 네. 썸을 안 타고 한 일주일, 2주 정도 연락하다가 사귀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저희 이렇게 셋 중에서 그나마 달달한 썸이랄 거를 얘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애인이랑 만났었던 게 나름 달달한 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처음에 이제 그 사진 이렇게 마음에 들면은 오른쪽으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왼쪽으로 하는 거기서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형식적인 대화만 했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오늘 좋은 아침이네요. 좋은 날씨가 점심이네요. 어떠네요? 뭐 식사 맛있게 드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가 석가탄신일 때 제가 이제 그때 지방에 있었는데 네. 되게 무료하게 공휴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한이 남아가지고 그 다다음 주인가에 또 빨간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어쨌든 이분과 연락을 하고 있었던 상태니까 그냥 뭐 하세요? 뭐 이제 오늘 빨간 날인데 뭐 하세요? 이렇게 뭐 연락을 했는데 네. 근데 친구분이랑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저도 갈래요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참 썸이나 인연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은 게 이게 진짜 될 놈 되리라고 되려고 하면은 진짜 어떻게든 막 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이제 기차표를 예매를 했는데 바로 단박에 예매가 성공했고 그리고 그때 심지어 이제 제가 저희는 전화번호가 없었어서 깨똑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네네. 깨똑으로 전화를 제가 건 거예요. 아침 일찍. 그래서 네. 막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두세 시간을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친구랑 이제 술 마신다고 해서 저도 갈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막 말만 하고 막상 또 가려고 하면 좀 귀찮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는 이미 다 레지셋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진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태라서 진짜 한 30분 내로 하는 기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 몇 시 기차 타고 갈게요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또 그날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는데 과제를 계속 안 하고 미루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가서 놀아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앉아서 과제를 했어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니까 네.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하니까 집중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2주 동안을 못 하던 거를 한 2시간 만에 끝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어디쯤 오시냐고 이제 연락하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저는 아니 내가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보채고 나를 다글다글 볶냐. 얘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 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영등포에서 만났는데 딱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술집으로 이제 갔어. 네. 그래서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여자친구는
오프를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제가 한 2번째 오프인가 막 이래가지고 너무 긴장을 해서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약간 술을 조금 입에 대고 온 거야. 네네. 그래서 약간 완전 취한 건 아닌데 살짝 아리까리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 막 어깨에 막 터치하고 네. 막 그렇게 하시면서 좀 되게 막 만지시는 거예요. 추근대시는 거예요. 애인분이? 네, 지금 애인분이? 지금 네. 현 애인이.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렇게 막 만지고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너무 막 만지고 날 주물럭거리니까 아, 얘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네라고 이제 저는 좀 첫인상이 안 좋았어. 그래서 네네. 별로 달달하지 않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얘가 나한테 호텔을 잡아놨으니까 거기서 자고 가라는 거야. 이제 빠이빠이 할 때 됐는데 이제 술을 이제 어느 정도 마시고 이제 각자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데 네. 갑자기 호텔을 잡아놨다고 여기를 가재. 근데 막 갈지자로 걸어. 네. 그래서 아, 얘 진짜 별로다. 네. 아, 최악의 번개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요, 저는 친구 집 가서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한테 나 오늘 번개했는데 망했다.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 뒤로 진짜 숨 쉬듯이 막 카톡이 엄청 많이 오고 막 오늘 뭐 하세요? 뭐 맛있는 거 뭐 점심 맛있는 거 드셨어요? 어쩌고 하면서 막 되게 막 저는 완전 철벽이고 네. 제 별명은 그때 단호박이었거든요. 네네. 저는 완전 철벽이고 이 사람은 엄청 막 계속 대시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저한테 또 한번 만나자 이러는데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한 사람 같아서. 그래서 아, 네,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봬요. 뭐 이렇게 하다가 한 2주인가를 계속 두드렸어요. 네. 열리지 않는 문에 대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한 2주 후에 이번 주 주말에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실래요? 해가지고 제가 있는 지방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놀러 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꽃다발을 이렇게 근데 부담스럽지 않은 네.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네. 이렇게 오셨는데 술에 안 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멀쩡한 거야. 그냥 보통의 그런 대화도 잘 나눌 수 있고 막 그렇게 막 만지고 그러지도 않고 되게 젠틀한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언니 생각보다 멀쩡하시네요. 약간 이제 저는 또 돌려 말하지 않으니까 네네.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희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제 뭐 어쩌고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러고 이제 새벽에 이제 동이 이렇게 막 같이 해가 뜨고 이렇게 막 이랬을 때 네. 그때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근데 우리는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귀는 사이? 오늘부터 1일?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 2주 동안에 약간 나름 썸이라면 썸인데 네. 언니가 막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 사진이 만약에 왔어. 저한테 깨톡으로 보내주면은 네. 제가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이제 거의 맛있게 드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거의 약간 뭐 입력된 거 네. 하듯이 그렇게만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 이거 되게 맛있는데 블루님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뭐 한번 사드릴게요. 뭐 막 이런 달달한 막 꿀 뚝뚝 떨어지는 멘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 네, 시간 되면요. 약간 이렇게 계속하고 첫인상 있었는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만났더니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고 젠틀하고 저랑 너무 결이 비슷해서 이제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왜 호텔을 가자고 했냐고. 네. 나는 네가 쓰레기인 줄 알았다. 네. 이렇게 대놓고 말했더니 이제 그분 생각에는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고 네. 또 이제 막 늦게 집에 귀가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네. 거기 숙소에서 저는 자고 본인은 집에 가실 생각이었대요. 그러니까 저만 너무 앞서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취해서 그런 걸 설명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저랑 호텔 가요 이렇게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서 아직도 제가 뭐만 하면은 저 호텔 가실래요? 제가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네. 안 간다고 하고 막 장난치는데 그렇게 썸을 한 2주 정도 탔었는데 네. 그때 좀 즐거웠다. 나름 달달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달달. 달달. 네네. 달달. 제가 그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는데 네. 그 카페에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포인트 카드 붙이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거기다가 붙여놨었거든요. 네. 이거 찾아가시라고 옆에 메모장을 했는데 누가 거기다가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제 포스트잇 옆에다도 포스트잇도 붙인 거죠. 감사하다고.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사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 아이디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로 전화를 이제 했죠. 해가지고 찾아서 다행이다. 왜냐면 그게 진짜 두꺼웠거든요. 그 포인트 카드가. 그래서 찾아서 다행이다. 근데 딱히 커피 안 사줘도 된다. 그냥 저 혼자 먹어 상관없으니까 그냥 맛있게 드셔라 하고서 그냥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굳이 사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뭐 괜찮은 사람이었고 같이 그냥 공부할까요? 얘기를 해서 스터디를 하게 된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센스 있는데? 그래서 여자친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혹시 좋아하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로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랬더니 딱 하시는 얘기가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좋아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앞서 나간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말씀드리면 혹시 그게 저냐고 그랬어요. 혹시 저한테 지금 대시하시는 거냐고. 네. 그랬더니 그건 생각보다 눈치가 있으시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알아가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저는 이미 그쪽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굳이 썸을 탈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밥이라도 한 잔 하실래요? 밥이라도 한 잔 하실래요? 그랬더니 네 좋아요 하고서 이제 밥을 먹었죠. 그리고 그날 바로 사귀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던 게 그 친구가 저는 그 카페를 자주 가는 단골이다 보니까 이제 물어봤나요? 누가 이거 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그 맨날 그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 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그때 사귀었던 분께서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말을 걸고 싶었는데 이제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바로 혹시 몰랐대요. 혹시라도 남자일까 봐. 혹시 여자예요? 물었더니 여자라고 해서 오케이 하고서 이제 저한테 이제 쓴 거죠. 뭐 아니면 도로 썼는데 이제 제가 역시. 연락이 돼서 그렇게 되었고 네.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다. 가끔씩 그 카페가 아직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끔씩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갑자기 음성편지. 어차피 방송을 안 들을 친구긴 한데 네. 나는 네가 결혼을 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축하를 하고 너는 좋은 사람이니 네, 좋게 살길 바랄게. 안녕. 뭔가 끝까지 이거까지 다 알아. 끝까지 미치겠네. 여기까지 다 아는데? 어떻게? 네, 어쨌든 그리고 자 이제 망한 썰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아요. 망한 썰은 이게 블론딘 얘기가 약간 희망편이면 전 절망편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장거리로 썸을 탔어요. 저도 비슷한 그 어플에서 썸을 탔는데 그분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마침 그 지역에 갈 일이 있어서 내가 그 갈 일이 있다. 혹시 맛있는 거 먹을래요? 해서 이제 제가 간 거죠. 근데 이제 고깃집에서 만났죠. 심지어 제가 고기를 안 먹는데 이제 그분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술 마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머리도 안 감으시고 왜 그게 나온지 모르는 상태로 나오신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그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평소에 나한테 했었던 말이랑 다른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감안했어요. 뭐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었나 보다. 그래서 그게 숨기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그거까지 다 넘어갔어요. 원래 외모를 잘 안 보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넘어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방을 잡아놨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심지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저 혼자만 쉬는 걸로 했어요. 들어갔는데 저를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병뚜껑으로 때리고 도망쳤거든요. 병뚜껑이요? 그 병따개. 병뚜껑 요만한 걸로 이렇게 어떻게 병따개로 내려치고 도망쳤어요. 네. 다행히도 이제 뭐 제가 그래도 그나마 2층이어가지고 바로 뛰어내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게 음. 약간 너 여기까지 왔으면 그거 생각하고 온 거 아니냐. 너도 여지 준 거다 뭐 이런 식. 너도 여지를 준 거다. 아유. 너 여기 오기 싫었으면 애초에 내가 방 잡는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너 다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나는 너한테 그냥 생돈만 날린 거네. 그럼 나 이거 취소 수수료 내놔.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약간 그 어플을 지웠어요. 거기서 한 번 더 인류애를 잃었죠. 지금의 루나님이 저렇게 된 데는 여러 사람들의 공이 크네요. 여러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망한 썰. 어쨌든 간에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플이나 이런 데서 한번 말을 시작하거나 대화가 오가면 웬만큼은 저는 오케이가 돼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만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맞고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마른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다음도 제가 말랐다 얘기한 적도 없고 제 사진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사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저에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말이 잘 통한다고 해서 굳이 사진을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조심하려고 안 준 건데 저를 만났던 사람 중에 저를 욕한 사람도 있었고요. 면전에 대고 쌍욕한 사람도 있었고요. 면전에 대고? 네, 썸을 탔는데도 저한테 면전에 대고 쌍욕한 사람도 있었고 저한테 이래서 사진 안 준 거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왜 배신감을 왜 배신감을 치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류애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약간 블루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저처럼 어쨌든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뭐 잘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글을 못 써도 실제로 만나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글을 잘 써서 그 잘 쓴 게 좋아서 잘 되는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희망편들이 너무 많은데 똑같은 과정을 거쳐도 저는 늘 그렇게 약간 나락으로 빠지는 약간 게임 오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저에 대한 자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플과 커뮤니티를 하게 되면서 전 그래서 끊었거든요. 제가 그걸 하면서 너무 사람이 피폐해져가지고 거기서 심지어 저한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이 얘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저한테 혹시 주변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냐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냐. 네가 이렇게 못생기고 뚱뚱한데 아무도 너한테 얘기를 안 하냐고. 너무 오냐오냐 잘하는 거 아니냐. 진짜 무례하다. 근데 진짜 너무 쓰레기들만 만난 거 근데 같아. 웃긴 진짜 게 이런 어떡해. 사람들 한 49명을 만나봐요. 어쨌든 그랬어요. 어떡해. 약간 그런 사람들만 비일비재하게 만났고 더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중에 2명이 제 지인하고 사귀어요. 그래서 술자리 갔다 만났거든요. 근데 저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아직도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도 알아요? 친구는 모르죠. 그래서 한참 고민했었어요.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오늘의 주제 양면이 있잖아요. 네.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나에게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만 나쁜 사람일 수도 된다.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 친구에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고 저렇게 사랑쟁이가 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나처럼 가치가 없다 생각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이게 잘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조심스러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긴 한데 정말 잘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음이 지금 루나님 그때부터 싱숭생숭 너무 해요. 심란하겠다 진짜로. 심란하고 막 매번 뜨는 거 볼 때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긴 했죠. 네. 그게 망한 썸이긴 한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유독 운이 안 좋았던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주변한테 얘기를 해도 다들 똑같은 반응이에요. 너무 안 좋은 사람만 만났다 네가. 왜냐면 자기들은 늘 성공을 했거든. 망했다고 해도 뭐 그냥 서로가 그냥 제 갈 길 갑시다 이 정도지. 저처럼 뭐 길가에서 저를 보고 막 도망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 뭐 제가 뭐 친구들의 애군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요일에 오늘도 이렇습니다. 저는 망한 썸은 없는데 대신에 망한 번개들은 진짜 많거든요. 그거는 다음번에 아니, 얘기하는 저번에 것으로. 한번 얘기했어가지고 네. 저는 그걸로 아마 이렇게 다 애군을 한 번씩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돌려 약간 폭탄 같은 게 그쵸 있긴 그쵸 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루나님은 이제 썸으로 돌려막기 하셨고 저는 네. 번개로 돌려막기. 술봉이는 뭘로 할래? 저는 진짜 저는 썸은 아닌데 사귄 완전 초반쯤에 들어가지고 바로 빤스런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근데 앞에가 너무 세가지고 그쵸. 어쨌든 잔잔바리는 빠져. 네, 잔잔바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빠져. 네. 아니 제가 네. 썸을 되게 짧게 탄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짧게 타고 일단 사귀었는데 얘기하는 게 약간 여러 면에서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좀 비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비건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내비쳤는데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식물들은 안 불쌍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소리를 한다고? 저런 소리를 진짜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라는 걸 알아서 약간 안 불쌍해. 그리고 일단 며칠을 더 봤어요. 며칠을 더 봤는데 그분 결정적으로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일이 그때 한참 어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이 있었던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릴 때였는데 그때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은 그 피해자들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당연히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니까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 돈벌이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수법에 넘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도 똑같아. 똑같아. 어쨌든 그 사람들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그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헤어진 그런 정도 얘기 있습니다. 저 마지막 하나. 네,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사귀었던 친구가 네네.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약간 일주일에 8일을 번개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되게 막 예쁜 여자나 막 이렇게 그런 외모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쪽 클럽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트랜스젠더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캐두먼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몸매도 너무 글래머러스 하시고 아름다우셨거든요. 근데 막 거기 가서 네. 막 엄청 이렇게 막 환호를 하면서 네. 저한테 돌아오더니 자기야 나 키스는 안 했어 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무 예쁜데 내가 키스는 안 했어 잘했지라고 이제 저한테 칭찬을 갈구하는 말을 듣고 우리 헤어지자라고 한 네. 일주일 정도 이제 네. 썸과 사귀는 그 사이 그 즈음이었는데 한 네. 3기는 정도였는데 네. 나는 이 친구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겠구나라고 네네. 해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헤어졌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진짜 계속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듯이 했던 말이 아니 나 키스도 안 하고 그냥 만져보기만 가슴만 만지고 왔는데 왜 헤어지냐 우리 왜 헤어지냐 라고 해가지고 너랑은 이제 만나기가 더 우리의 어려울 것 같다. 인연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까보. 보 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었던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그 인간감수성 안 맞는 게 진짜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솔직히 얼굴이 아무리 제 취향이라고 한데 네. 딱 그건 정말 네. 원아웃, 맞아. 저는- 쓰리아웃. 네. 맞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트 코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까먹고 있었네요. 갑자기. 데이트 코스도 해야 네, 되죠. 그래도 썸을 타고 있는 언니들이 계실 테니까 네. 자 이제 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데이트 코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일단 미술관 좋은 것 같은데 대신 팁이 있어요. 미술관은 무조건 돌아다니지 않기. 적당히 쉬고 앉아서 오늘 봤던 거, 그러니까 세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술관도 네. 뭐 1세션 보고 앉아서 얘기해보고 2세션 가서 보고 얘기해보고 상대방 한번 컨디션 확인하고 좀 안 좋다 싶으면 그럼 맛있는 데 한번 가보자 해서 저는
그 중앙박물관이랑 그 현대미술관 쪽 그리고 일민미술관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세 개가 이제 종로랑 광화문 쪽이거든요. 네. 거기에 카페 진짜 많고 교보문고 한번 꼭 가시고 교보문고 가서 책도 한번 물어보고 그 책을 안 보더라도 이러이러한 책이 있는데 혹시 이거 관심 있냐라든가 혹시 평소에 이러이러한 책이 읽으냐 어떤 책 읽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선물해주는 그 정도의 센스가 있는 그런 코스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안국 쪽에 있는 어둠 속의 대화라는 네.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체험하는 그런 건데 썸 탈 때 딱 거기 가면 이제 살짝 스킨십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가치관 같은 것도 서로 좀 공유하게 되고 다녀오고 나면 약간 오감이 다 살아나오는 생생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여기가 약간 예매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평일을 노리면은 좀 더 예매하기가 쉬워서 이제 여기 갔다가 이제 거기 근처 용리단길에 범스 피자라고 범스 피자. 네, 이탈리안과 미국을 합쳐놓은 미국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피자집인데 저희 커플의 데이트 코스 중에 한 곳인데 거기 범스 피자 가서 딱 피자 먹고 그러고 익선동 쪽으로 이제 또 넘어가서 칸칸 에스프레소라는 또 커피집이 있는데 거기 커피가 진짜 맛있거든요. 네, 거기 이렇게 저는 익선동 용리단길 그쪽 종로 그쪽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오설로 가셔가지고 거기 티 쉐이커에다 이렇게 쉐킷쉐킷한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밤 산책 한번 덕수궁 살짝 걷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코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를 다 본 것 같네요. 그쵸? 진짜 코스네요. 저는 간단하게 그 연극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연극 중에 이렇게 참여형 연극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참여형 연극들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내향형인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무조건 다 손들고 저요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게 좀 추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참여형 연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참여 연극 중에 생각나는 거 쉬어 매드니스라는 게 있어요. 알죠. 그거 범인 찾는 거거든요. 그거 꽤 찾았습니다. 재미있어요. 찾았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게 이건 스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게 주인공마다 그 엔딩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매번 그 연극 배우분들께서 다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약간 그 레어한 엔딩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네. 몰고 가는 게 있지만 연극 배우들도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은근히 기싸움하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거 하면서 머리 한번 써보고 약간 자기의 좀 똑똑함, 현명함, 명석함을 좀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쉬어 매드니스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중간에 잠깐 그 쉬는 시간 맞아요. 쉬는 시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쉬면서 약간 그 관객들하고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얘기까지 안 하시지만 약간 행동으로 약간 뭘 봐? 약간 이런 거라든가 너 지금 나 범인을 지목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약간 이런 뉘앙스의 제스처를 막 하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인터미션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데이트 코스까지 다 얘기를 했네요. 네. 뭐 저는 망한 썸이 많지만 듣고 있는 언니들은 행복한 썸, 성공적인, 석세스한 썸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코너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7월 2주차의 첫 번째 코너 만수무강하십니까?를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달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8월 2주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모두 만수무강하십시오. 자,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딱 지금 이 순간만에만 들을 수 있는 꿀팁. 아하, 싸다 싸. 저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 언니의 사랑 찡끗. 평범한 순간에 번뜩이는 꿀팁이 필요하다면 알아두면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알쓸기. 네, 두 번째 코너 알아두면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줄여서 알쓸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달 주제는 우리들의 커밍아웃인데요. 그러면 우리 사연을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이주차 언니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외치면 달려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냅다 사연 남기러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떠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친구가 헤테로, 뼈레즈 이런 용어도 쓰고 자기 친구 중에 키어 진짜 많다고도 했고 그리고 맨날 주말에 뭐 하냐고 하면 홍대랑 이태원에서 술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촉이 오는데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건 근데 또 소개팅은 엄청 해요. 맨날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일단 넌지시 제가 이쪽이라고 먼저 커밍아웃 할까요? 도와주세요. 사랑해요. I love you. 라는 사연입니다. 사랑한다고 알러뷰라고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인사 좀 나눌게요. 블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 봤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 저번 5주차 때 또 이런 비슷한 그쵸. 사연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저의 의견은 일단 한번 살짝 떠보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고 네. 술봉님은 저는 그때 약간 나를 먼저 살짝 오픈해봐라. 그런 위험하지 이야기. 않을 것 같으면 나의 정체성을 먼저 조금 오픈해봐라. 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때 주장이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저도 조금 비슷한데요. 근데 이게 상황이 조금 애매하네요.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쪽인가 싶다가도 근데 어쨌든 키어는 키어일 것 같으니까 저는 얘기를 살짝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것도. 근데 사연자분이 일단 이 친구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같은 이쪽이면은 이제 한번 떠보고 그 다음에 좀 썸 타다가 사귀는 그 라인으로 가시려는 속셈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친구잖아요. 좋아하는 친구면 일단 냅다 잘해줘 봐야죠. 냅다 잘해줘 보고. 아니요.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이 제가 이쪽이라고 커밍아웃을 먼저 할지 뭐 그거를 고민하시는 사연이시니까 그거부터 정해볼까요? 술봉님은 어떻게 먼저 커밍아웃 할까요? 전 할 거예요. 네. 제가 조금 프로 커밍아웃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로 맞으세요? 프로. 아마추어 아니세요? 아니야. 우리 원가족 빼고는 프로 맞아요. 오케이. 네. 아픈데 찌르고 그래. 아무튼 저는 오픈할 것 같아요. 프로 커밍아웃러로서 혹시 네. 커밍아웃 성공하는 꿀팁이 있다면 여기서 가져가셔야 되니까. 네네. 이 상대방이 키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거는 조금 성공을 높이는 팁이기도 한데 내가 아픈 말을 안 듣는 팁이기도 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커밍아웃을 할 건데 너 이거 못 받아들이면 이상한 사람이야. 미개한 사람이고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이 술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으로 나 뭐 키어야, 나 레지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쿨하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너 지금 되게 이상한 큰 반응 막 이상한 혐오 발언하고 그러면은 너 되게 미개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만들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를. 먼저 밑밥을 깐다. 네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그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네네. 제가 그 방식으로 했다가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나 너무 무서워. 제가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네네. 나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너 이 얘기 못 이해하고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너 약간 세대에서 좀 도태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상대방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도태된 얘기를 하는데 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네가 지금 미개한 얘기하잖아. 너 그거 누가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해? 그런 완전체가 있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완전체에 대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제 생각에는 커밍아웃을 하는 첫 번째 태도는 내가 당당해야 돼요. 맞아. 무슨 얘기를 들어도 네네. 어떠한
취급을 해도 음. 내가 나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게 약간 도망치기 위해서거라던가 아니면 타인과의 나의 관계를 약간 끊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냥 어차피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네. 혹은 너무 큰 기대를 해서 하거나 그걸 음. 다 버리고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낫긴 해요. 음. 그러니까 그 커밍아웃 때문에 네. 우리 사이에 뭔가 진척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큰 기대를 가지고 하면 그만큼 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럼 그냥 루나님은 이 사연자분이 먼저 커밍아웃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먼저 커밍아웃을 하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이 사연을 봤을 때 약간 쎄해요. 그리고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그 퀴어 친구가 많다라는 얘기를 곧 나 인간성 좋아. 나 이상하네. 열려있어. 그냥 괜찮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트로피처럼 쓰는. 하고 약간 키링처럼 수줍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비퀴어들이나 퀴어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과감하게 뼈레즈니 헤테로니 이런 식의 용어를 남발하시는 분께서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 어느 순간에 레즈 얘기하다가 내 이름 한번 나온다. 아우팅과 커밍아웃의 경계를 잘 모르시는. 그치. 그럴 네, 수도 그런 있어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제가 당했었거든요. 친구 중에 이제 대학교 친구 중에 퀴어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좀 퀴어인가 혹시 아니면 뭔가 그 친구가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외국 사람이면 좀 열려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서 커밍아웃을 했다가 대엔통 과에 아우팅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물론 저는 그냥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냥 기분이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말을 조금 보태보자면은 커밍아웃 할 때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너 이거 얘기 들으면은 듣고 이상한 반응 보이면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말 있잖아요. 요거는 다 안 하는 말들이에요. 안 하는 말들이고 너 이상한 말 하면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지. 이 얘기를 다 하지는 않아요. 뉘앙스가? 네, 뉘앙스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단 커밍아웃 할 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완전 동의고 저는 진척이나 아니면 뭔가 그런 생각까지 최악은 일단 생각을 한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해야 되는 게 커밍아웃인 것 같아요. 좀 속상한 일이기만 하지만 근데 마음 안에서 일단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퀴어나 내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사람은 어차피 옆에 둬봤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저는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관계를 끊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끊어질 각오를 하고. 네, 끊어질 각오를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님께서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커밍아웃은 하지 말고 그 친구를 어쨌든 좀 좋아하시는 마음이 이제 동성애적으로 좋아하시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잘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 네,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 접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일단 해보시고 잘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접히는 건 잘 안 되신다면 커밍아웃은 하지 말고 내가 이쪽인 것은 끝까지 숨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걸로 사연에 대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주변에 퀴어 친구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괜히 약간 으스대는 척하면서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제가 당했던 사연과 비슷해서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친구는 그런 암암리에 약간 포털 사이트 치면 나올 것 같은 네. 그리고 에센스라면 당연시 퀴어 치면 나오는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옛날에 띵동 하는 것처럼 네네. 그런 은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신호 같은 거를 발견을 해서 그걸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팅을 하는 거는 페이크인가요? 페이크죠.
왜냐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이제 좀 연막처럼 던져보는 건. 왜냐면 소개팅에서 뭐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개팅 그렇게 했는데 남자친구를 왜 만난다는 얘기가 없을까? 저는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맨날 남자 날카로운 분석. 소개해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자친구가 별로 없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자기 눈 높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있다 보면 딱 보여요, 이게. 아, 얘는 뭔가 패션, 흔히 얘기하는 패션 레즈다. 아, 이 친구는 벽장이다. 찐인데 벽장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 일단 그냥 농담식으로 넘기는 애도 진짜 많아요. 아니면, 퀘스천을이라 가지고 모른다거나. 특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포비아들이 극단으로 가면 퀴어다. 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강한 부정은 강한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솔직히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축제 일정도 더 잘하세요. 그럼. 맨날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신문을 보고 알거든요. 아, 이번 여기서 하는군. 이번엔 이런 일이 있었군. 저랑 하래님이 예전에 그 얘기 했었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마케터들이다. 맞아, 마케터들이죠. 맞아요. 홍보를 얼마나. 그분들이 매년 홍보해서 저희가 축제가 아주 대성황리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열린 결말이네요. 저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은 먼저 내지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도 퀴어에 관련돼서는 좀 열려있다 정도의 뉘앙스는 풍겨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냅다 나 자신에 대해서 커밍아웃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이태원 자주 가는데 라든가 나도 홍대 자주 가는데 그럼 뭐 하고 놀아? 그러면 아, 동네 친구들이랑 놀아. 이렇게 그냥 넘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후일담을 다시 또 사연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저희 그건 얘기 또 안 하나요? 망한 에피소드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두 분은? 저는 있어요. 우리 각자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누가 제일 망했나? 좋아요. 일단 누구부터 하실래요? 일단 저부터 할게요. 좋아요. 네. 아, 이게 또 먼저 해야지 되는 거라서 네. 저는 커밍아웃을 했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 알고 있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괜찮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인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약간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슬슬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응? 남자랑 결혼 언제 할 거야? 뭐.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은 네. 헤어질 수 있으니까? 헤어질 수도 있고 여자랑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근데 너 남자랑 결혼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연애와 결혼으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마음껏 놀아. 그러니까 놀아라. 아, 그거는 뭔가 즐기는 어떤 즐기는 순간 하나의 정도. 그런 놀이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음. 그리고 약간 너 언제 결혼할래?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어느 순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희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저한테 어떡하냐 너는 개체수가 적어가지고 개체수요? 죄송하지만 멸종 위기종이신 그래서 건가요? 그래서 약간 멸종 위기종 그게 우리 다른 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종인 거야. 종족을 아예 생각을 못한 거야.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뭔가 내가 좀 보살펴야 되는 안타까운 가엾은 멸종 동물 같은 느낌, 길고양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어느 순간에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거나. 네. 몰랐는데 루다님 스트릿 출신이시네요. 네, 저 스트릿 출신이라서.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뭐 흔치는 않겠는데 다른 어떤 퀴어가 커밍아웃을 본 그 사람에게 한다면 야 소개시켜줄게 있어 이렇게. 아, 근데 개체수 어쨌든 늘리는데 개체수가 피해갈은 안 근데 하시는. 저한테 그 얘기도 똑같이 했어요. 네. 개체수가 적으니까 내가 혹시 주변에 그 알게 레즈비언이라든가 그런 사람 알게 되면 내가 연결해 줄게. 그러니까 남사친 그러니까 남 소화해 주는 것처럼 그치. 그냥 뭐 약간 취향이고 뭐가 다 무슨 없고. 그 뭐냐 멸종 위기종들 그 교배하는 것만요. 저한테 그래서 약간 기분이 묘했었고 네. 그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친구가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퀴어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그 레즈비언인가 그런 거래.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내 친구 놀러 오면 볼래? 이게 된 거예요. 충격. 진짜 충격적이다. 충격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절교. 동물이잖아.
다른 외종 종이죠. 동물이니까요. 네. 외종 동물이 살아있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네. 동물원 안 생각해보세요. 가도 돼. 그니까. 와. 네, 그래서 절교스. 이게 저의 망한 커밍아웃입니다. 저는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레즈비언이라고 말했었을 때, 네. 나 너한테 뽀뽀해봐도 돼? 라는. 뭐라고요? 이제 근데 이거는 근데 고등학교 뭔지는 알 때인데. 것 같다. 무슨 감정인지 그러니까 알 것 뭔가 같아. 궁금했나 봐. 음. 뽀뽀해봐도 돼? 라고 했는데 음. 제가 응?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왜냐면 그 친구가 좀 네, 예뻤어요. 예뻤나 봐요. 그래서 정말. 볼을 바로 여기다 하라고 얼굴 이렇게 했어요? 대줬죠. 그래서 저희 반에 이제 좀 궁금했던 친구들이 다 제 볼에다가 한 번씩 네. 하고 가는. 레즈비언한테 볼에 뽀뽀를 하는 거는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아무런 감흥이 네. 없더라고요. 그쵸.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음. 숨겨왔던 나의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음. 아쉬웠어요. 아쉬운 소리였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끝마쳐야 될 것 같긴 한데. 성공한 썰은 얘기 안 하나요? 아, 딱 성공? 하나씩만 얘기할까요? 성공? 그래요. 하나씩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자, 먼저 잔잔바리부터. 잔잔바리? 아니, 저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성공적인 커밍아웃은 하셨다고. 네. 꽤 많이 하셨다고. 저희한테 프로 선전포고를 성공러라고. 하셨는데. 네, 프로 성공런은 아니고 프로 커밍아웃 런입니다. 아. 성공은 모르겠어요. 성공은 장담 못하고 저는 이런 오케이. 식으로 합니다라는 거고 예전에는 초반에는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엄청 떨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각오로 얘기해서 그런지 떨리지가 않고 성공한 거? 그냥 대부분 별 반응 아닌 게 성공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저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저 이제 네네. 대학생 때 네네. 이제 학교 학식을 먹고 있는데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넌 무슨 그런 얘기를 학식 먹다 해? 약간 이런 아. 느낌으로 네네. 학식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뭔가 커밍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하기 좋은 날이 있어요. 커밍하기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 먹다가 땡땡아 나 할 말이 있는데 이랬더니 뭔데?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레즈비언이야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모으더니 블루야 나한테 그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 같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저 그래서 울었잖아요. 성화소녀 네티 같은 발언이네요. 근데 진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진짜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그런 힘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 같은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밥 먹다가 커밍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기도하겠다. 근데 되게 아름답다. 그쵸? 얘기가. 예.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저 학식 먹다가 울고 그래서 이제 학식 다 못 먹고 이제 그러고 수업을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 친구가 진짜 두 손을 이렇게 갑자기 딱 모으더니 그렇게 말을 해줘서 진정한 신앙이란 저런 게 아닐까 그러네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사하고 행복했었던 네, 성공적인 커밍아웃은 이랬습니다. 루나님은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공적인 커밍아웃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내가 어쩌다 보니까 했던 커밍아웃이 있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네. 크리스마스에 선물일 게 나와가지고 네. 너는 뭘 해줬냐? 라는 얘기를 좀 주제가 오갔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뭔가를 해줬다고 저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반년 지나서 회사 동료랑 밥을 먹다가 그 네. 동료가 근데 루나님 혹시 레즈비언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런 거 안 숨기거든요. 네! 라고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게 사실은 저희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하다가 루나님께서 혹시 불화자? 남자친구한테 선물해 주셨던 게 반지와 목걸이와 스타킹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스타킹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들 말을 안 했지만 좀 암암리에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이후부터 저한테 알게 모르게 커밍아웃이라든가 약간 그런 촉을 비추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저는 그럴 때마다 늘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약간 그런 루나버스죠.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
그래서 저는 그런데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열려 있고요. 그런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루나님 상대로 트루먼 쇼 하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한 번은 조용히 차분하게 얘기해 보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 혼자 루나버스를 타세요. 한 거죠. 네, 알고 봤더니 제가 나만 빼고 그것도 다 알아. 심지어 어디였냐면 라운지에서 사람들 다 밥 먹고 있는 점심시간 때 큰 소리로 재밌게 저는 제 남자친구한테 목걸이랑 반지랑 스타킹 해줬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반은 이해를 했고 사람들이 반은 쟤는 남자친구가 그러는 걸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했던 거 네.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약간 숨 쉬듯이 제가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얘기를 하다가 근데 누나는 뭐 여자친구랑 뭐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여자친구랑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여자친구랑 이런 거 해 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여자분이 네. 돌려서 남자친구랑 그런 거 하시군요 하고 넘어갔거든요. 센스 있다. 제가 또 그렇게 또 발언을 또 했네요. 저는 진짜 숨 쉬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직 사회화가 덜 돼가지고요. 네, 루나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왜 재밌는 게 없지? 네, 전 잔잔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알쓸키에서 꿀팁을 이번에는 들려드리지 않고 그냥 꿀썰만 네, 꿀썰만. 잔뜩. 네, 전 잔잔한 맞아요. 썰만. 하지만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대차게 하지 마시고 네. 조금은 약간 낚시하듯이 약간 이렇게 찌를 이렇게 던지고 슬슬 간을 보셔야 되죠. 왜냐면 이분도 이 상대방 분도 본인을 간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맞아. 그럼 미끼를 나도 탁 물어버리면 안 돼요. 조금 기다려야 돼. 나도 똑같이 미끼를 던져서 기다려야죠. 저만 또 이렇게 꽃밭으로 생각하고 하세요. 그랬네요. 왜냐면 생각보다 사회가 너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위험해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는 거고 내가 지금 얘를 좋아하기 때문에 눈이 멀은 걸 수도 있어요. 맞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 두 번째 코너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뭐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하실 말씀들 있으신지. 화이팅!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럼 오늘의 알쓸키에서 나온 꿀팁들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또 돌아올게요. 평론가님,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발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퀴어들의 이야기들. 을 제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흥해라 퀴어 미디어. 문학의 퀴어 바람을 부르는 코너, 퀴어인 미디어.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퀴어인 미디어 진행자를 맡은 루나입니다. 오늘도 저희 퀴어인 미디어 코너에서는요. 다양한 콘텐츠 속에 등장한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모든 패밀리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공사가 다 망하여 봉 평론가님께서 강의를 가셔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요. 그럼 퀴어인 미디어를 이끌어갈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술봉입니다. 네, 저는 늘 잘 지내죠. 근데 기상청에서는 이른 장마로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하더니 집엔 어떻게 갈지 고민이 되네요. 네, 근데 루나님 오늘 중으로 저희를 집에는 보내주시는 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콘텐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모든 패밀리에 대해서 대략 소개를 해드릴게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가져올 반향을 예고하며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프로그램이죠.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모든 패밀리는요. 6월 28일 첫 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독점 공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오픈릴 레즈비언 가족과 30만 너튜버 게이 부부까지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6개의 그룹으로 나뉜 20개의 시선에서 관찰하고 다양한 의견을 코멘터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출연을 두고 임신, 출산과 같은 전문적 영역에서 의사들이
성소수자를 둘러싼 신앙과 논쟁 관련해선 목사들이, 문화와 인식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에선 흔히 정상가족이라고 일컫는 4인 가족과 외국인들이 나서는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터뷰 속에 반박과 또 반박이 더해지면서 첨예한 의견 교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타일러, 줄리안, 김똘똘 등 각 집단의 대표성을 띠는 이들이 패널로 참여한다고 하네요. 오,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출연자가 있으셨나요? 저는 역시 레즈비언 커플, 아니지. 2019년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되셨죠. 국내 첫 오픈리 레즈비언 커플이자 지난해 8월 딸을 얻은 규진님과 그의 아내 세연님의 파란만장하고도 지난한 시간이 기억에 남는데요. 서로를 와이프라고 칭하는 규진님과 세연님을 바라보면서요. 낯선 가족의 형태를 마주한 패널들의 반응도 매우 흥미로웠고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연애, 청혼, 무사한 축하만큼이나 빠질 수 없는 대단한 악플이 공존한 결혼과 출산까지 모두 담겨져 있어 너무 좋았어요. 사담으로는 규진님이 평소에 악플에는 선처 없는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신 게 기억이 나서 악플러들 모두 경찰서에 만났을 때는 똑같이 저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너튜버로 활동 중인 망원댁 TV의 커플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참고로 저는 망고예요. 그 구독자명 이름이 망고여가지고 제가 진짜 평소에도 너무 좋아했지만 모든 패밀리를 보고 더더욱 팬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4주차에서 특집 코너로 진행한 눈 떠보니 퀴어 부부가 되었습니다에 나오셨죠. 그때 제가 사인도 받았어가지고 완전 성덕으로서 원래 덕계못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덕이 되었고요. 그때 언니들 모든 패밀리에 관련된 비하인드도 나오니까 꼭 6월 4주차 코너도 한번 들어주세요.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또 줄임말 하나 하셨는데 뭐였죠? 망고요? 망고 말고 그 다음에 덕계못이요? 덕계못이 뭐예요? 덕후는 개를 못한다. 또 새로운 거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킴이랑 팩, 네, 킴팩 커플입니다. 네, 저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 킴과 10년 남짓 동거 중인 팩,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관계들에서도 엿보이는 의견 대립이 이들의 험난한 여정을 함축한다고 생각됐는데요. 10년간 서로를 지켜본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치열하고도 이런 그런 다정한 현실이 스토리가 그분들의 스토리가 앞으로도 제가 맞이할 이야기들의 티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대처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기분으로 자세하게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모든 패밀리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참고로 저와 술봉님은 다 보지 못했고, 네, 저만 돌리님은 유일하게 다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모두 패밀리에 대한 스포일러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가 오늘은 3가지의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출산, 육아, 임출육이라고 하죠. 임출육, 우리에게도 가능했던 건가? 나만 아니었나? 이거랑 두 번째는 장기 연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나만 행복한 줄 알았고 나만 행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회 시선이 녹록지 않은 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시간이 된다면 파트너와 함께하는 동거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게 스포일러일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모든 패밀리에 관한 거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보다가 도중에 지금은 잠깐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 멈추고 나중에 조금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중간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죠? 관찰자 역할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거기 중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불편해하는 내색을 한 분은 아니었고 사실은 한 2명 분들이 이렇게 좀 불편한 내색을 내비치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초반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초반에는 제가 요즘에 사실 마음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걸 볼 때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고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혹시 임출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루나님이나 술봉님 중에서? 저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임출육 사실 김규진 씨 커플 보고 나서는 한번 생각은 해봤던 것 같아요. 생각은 해봤던 것 같은데 일단 이전에는 가능하다는 생각조차 사실은 못했었고 근데 보고 나서는 생각을 한 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아니기는 한데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자체가 가시화가 되고 계기가 된 것 자체가 되게 많이 환기가 된 것 같아요. 제 속에서도. 그리고 주위 분들 이렇게 비퀴어 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뭐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루나님은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 제 인생의 인간이란 저뿐입니다. 네. 그 생각은 했어요. 저는 임출력은 모르겠고, 돈을 좀 더 벌게 된다면, 퀴어 청소년을 좀 후원하고 싶다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는 지금 모든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약간 혼자 독자적인 인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좀 주거적인 안정도 드리고 싶고 뭔가 정서적인 안정도 드리고 싶어서 그런 후원을 생각을 해봤는데 돈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육아는 루나님 인생에는 없다. 네, 저는 단언할 수 일단은 있다. 그렇게 아이를 아프면서까지 낳고 싶은 생각이 일단 없고 왜냐면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꿈이라 생각하거든요. 목표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로 저는 제 옆에 있는 파트너 챙기기도 바빠 죽게 해가지고요. 없어요. 그렇군요. 아무도 안 물어봐 주시니까 저는 말씀드리자면 블루님은 어떠시죠? 저는 이제 약간 원래 저도 이제 루나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저도 이제 임신과 출산과 육아는 나의 인생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가 조카가 2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조카를 보다 보니까 예쁘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소문난 이모 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배를 아파서 아이를 낳을 자신은 사실 없고요. 일단 뭐 제 몸매가 좋지도 않지만 이 더 안 좋은 몸매를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무서워요. 이제 그 몸의 변화를 되게 가까이서 봤었을 때 정말 이제 한 사람이 누군가를 똑같은 인간을 배출해낸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네. 막 머리도 진짜 많이 빠지고 그쵸, 골반도 많이 벌어지고 체형도 되게 달라지고 호르몬에도 막 여러 가지 그 외에 합병증도 진짜 많고 네. 그리고 사실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모성애가 저절로 생기는 줄 알지만 그것도 엄마도 모두 처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학습해야 하고 아이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고 아빠도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가족 간에 이제 각자의 파트너의 정말 밑바닥 아닌 밑바닥을 봐야 되는 그런 것들도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미지수이고 그리고 저는 원래 약간 아이를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루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머니에 네.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와 파트너가 아무리 저의 아이를 사랑해줘도 너네 집은 아이들은 특히나 또 아기 없이 너네 집은 왜 아빠가 없어? 너는 왜 엄마만 2명이야? 너네 엄마 레즈야?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내가 나의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자존감을 높게 키워도 아무런 그런 가감 없이 하는 말들이 분명히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 거고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서
나를 입양해서 나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다른 존재로 만들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약간은 저의 욕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었나? 다른 외국에서 네. 그렇게 아이를 낳은 커플이 있었어요. 퀴어 커플이? 네네, 퀴어 네네. 커플이 있었는데 조금 됐어요. 한 10년 전? 네네.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거였는데 그 아이가 그 과정에서 되게 마음의 문을 많이 닫아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얼핏 있거든요. 네,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얘를 사랑으로 키워도 원래 아이 하나가 크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쵸. 그 마을이 사실 호의적이지 못한 곳이 많잖아요. 그쵸. 지금 그냥 헤테로 가정에서도 뭐 아파트 이름으로 뭐 그쵸. 불린다고 하고 음. 되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봤는데 거기다 심지어 엄마가 2명이다? 편모 가정이나 편부 가정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가정만 해도 너네 집은 왜 그래?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금 나의 인생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신 세연님과 규진님에게 정말 마음으로 큰 박수를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세연님이랑 규진님 커플을 보고 희망을 또 얻게 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실제로 내가 도전을 하던 안 하던 어쨌든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가시화를 시켜준 게 뭐 그분들의 삶이 가시화된 게 본인들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저는 감사해요. 되게 많이 감사해요. 정말 많이 감사해요. 맞아요. 제 주변에 오래된 커플들도 네. 우리도 임신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되게 심각하다고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동성 부부를 결혼 법제화만 시켜주면은 우리나라 바로 인도처럼 인도나 중국처럼 바로 인간으로 그쵸. 몰아붙일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 현명해져야 될 때가 왔다. 맞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현실이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결심을 하는데 이제 좀 걸림돌이 된다고 할까요?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이. 그리고 그 다큐도 저도 봤던 것 같은데 그분이 겪은 일도 사실은 퀴어 부부 아래에서 이렇게 자란 자녀잖아요. 그 자녀분이 겪지 않아도 됐었던 부분을 겪었던 거니까 그게 참 안타까웠고 그런 현실이 참 좀 슬픈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네. 속이 상하는 그런 문제죠. 게 사실은 우리가 고려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게 속상하고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 바뀌어야죠.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그쵸, 생각을 그쵸. 합니다.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루나님? 여보세요? 루나님 주무신 거 아니죠? 잠깐 자고 있었어요. 네. 두 번째는 장기 연애. 진짜 퀴어뿐만 아니고 빅퀴어들도 엄청 바라죠. 장기 연애를 하는 거, 한 사람과 오래 사귀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퀴어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죠. 2년 정도면 꽤 오래 사귄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3개월이면 뭐 평타. 빅퀴어들의 1년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다른 정도가 계산법이 있긴 있죠. 한데, 예, 네. 그런 다른 계산법이 있긴 한데 최근에 제 주변에 장기 연애 하신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근 10년 차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부러우면서도 나는 왜 되지 못할까라는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런 비교질을 제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모든 패밀리에 나오시는 그분들을 보면서도 그걸 좀 좋은 마음으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부러워서? 부러워서.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근데 이미 졌고요. 아니야, 젖잘싸야. 네, 이미 젖잘싸는 졌고. 뭐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아, 맞다. 저번에 배웠는데.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그 킴? 네. 맞죠? 킴이랑 팩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식의 신뢰가 많이 쌓여야지 사람이라는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부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규진님과 세연님에 관련돼서도 솔봉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그렇게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이제 수면 위에 올린 거는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네. 솔직히 이 얘기도 진짜 많이 해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얘기도 많이 하고 세연님 병원에서 규진님이 출산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특이 케이스긴 해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정자를 기증받는다거나 그것도 외국 가서 하셨고. 어쨌든 우리도 할 수 있다에 이제 캐는 가능하지만 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간의 부러움이 좀 가득한 방송이라서 썩 그렇게 요즘엔 내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눈물이 살짝 고이신 것 같은. 그러면 루나님은 제일 길게 하신 장기 연애가 혹시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8년. 그럼 엄청나게 길게 하셨는데. 아니잖아요. 왜? 근데 저는 어릴 때 한 거라서 아. 어릴 때 학창 시절을 다 보냈던 친구고 이제 20살 넘고 나서는 그렇게 오래 사귄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까마득하네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제가 원래 평균은 한 2, 3년 사귀었거든요. 3년 정도. 근데 어느 시기를 거치면서 1년이 안 가더라고요. 그 약간 뭔가 애군이 있는지 약간 1년 채 안 되게 헤어지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또 뭔가 그러니까 다른 얘기지만 저는 제가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 연애가 끝나고 연애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더 장기 연애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연애를 했을 때 내가 타인과의 감정 교류를 하고 나의 몸도 챙기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스케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것에 다른 타인이 낀다는 게 그게 썩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연애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부러움과 좀 짜증인 건데 이게 또 다른 말로 따지면 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느 분은 알죠. 저도 못한다는 거를. 네, 여러분은 지금 MB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엄청 솔직하신 이야기를 지금 나눠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아까 전에 이 방송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본인의 연애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에서도 엄청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는 제가 A 젠더고 에이섹슈얼이라서 에이섹슈얼이보다는 그레이 섹슈얼 가깝긴 한데 그래서 타인이 얘기하는 그 연애의 몽그람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사람들이 연애를 한다는 게 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썸이라는 게 그래서 없어요. 그러한 몽글몽글한 두근두근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두근두근거린다 하면 저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부정맥. 그 정도라서 타인과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연애라는 게 사실 보통 흔히들 말하잖아요. 뭐 연애라는 게 뭐 내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연애다. 이렇게 어떤 관계는 마찬가지죠. 연애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투자하기가 힘들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성향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청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루나님이 엄청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뭔가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여기저기 남발하고 다니거든요. 그렇군요. 슬봉님은 그럼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만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그렇진 않고요. 거군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으신 거. 아닙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좋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 파사삭. 네, 파사삭. 그래서 솔봉님은 장기 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계세요? 장기 연애? 저는 앞으로 네.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앞으로
삶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연애가 네. 없잖아요. 네? 이제 연애 끝났잖아요. 연애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니죠, 끝났죠. 연애는 더 이상 없죠. 그쵸. 네. 이제 현실이 있죠. 네, 현실이 있고, 아니 왜냐면 이제 그냥 반려인? 이거 네. 하셨으니까. 네, 그쵸. 반려인 약간 네. 네, 저는 평생에 반려인을 찾은 것 같아요. 반려인을 찾은 것 같고, 부끄럽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프로포즈를 올해 4월에 해서, 딴딴따단. 식은 안 했지만, 딴따단. 식은 뭐 차차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하고, 그래서 저는 장기 연애 했을 때,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인 게, 장기 연애 이게 내가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항상. 저는 항상 들었었고. 혹시 술봉님은 연애 기간이 네,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학창 시절을 포함해서 정말 길게 한 연애가 2년. 2년 반 정도가 있었나? 근데 그 이상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가본 연애도 한 2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번 막 1년 안에 끝나는 연애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티피컬 레즈비언이시네요. 레즈비언은 좀 지칭하는 것도 웃기니까 티피컬 퀴어 연애를 하셨군요. 근데 어쨌든 이거 네. 못 들은 척하고 하면은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나고 이게 감정 정리가 그리고 저는 조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빨리 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헤어지고 나서도 감정 정리가 뭐 후폭풍 오고 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진짜 길어야 한 2주 정도 갔던 것 같고 그냥 다 정리가 돼서 마음이 깔끔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은 그 사람과의 그 일들에서 사귐에 의해서 제가 겪었던 그 고통들이 좀 오래 가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오래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약간 폭풍은 지나갔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남는 그런 느낌인 걸까요? 네, 그냥 나의 상처. 어, 너에게 받은 나의 상처.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블루님 저는 장기 일단 연애 하십니까? 토끼들이랑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토끼래. 이런 토끼들이랑 저는 겸상 안 하는데 네. 저는 일단 제일 짧은 연애가 최소 2년씩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햇수로 5년 차, 꽉 채운 4년째 연애를 잘 하고 있는 중이고, 어허. 저는 두 분과는 다르게 이제 썸을 타는 기한은 저는 대신 조금 짧은데, 저는 썸 없이 바로 일단 시작부터 냅다 시작 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귀어 본 다음에, 왜냐면 사실 썸 타면은 약간 이제 자기를 조금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귀자 해보고 나면 이제 삼귀자 사이면은 조금 애매한데 나의 모습, 본 모습을 오픈하는 게 조금 애매따리한데 이제 사귀자로 딱 넘어가면 바로 오픈해주니까 이렇게 한 달 뭐 이렇게 보면은 각이 딱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빠르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오래 만나거나. 근데 저는 대부분 다 오래오래 만났었던 편이어서 오히려 저는 학창 시절이 진짜 거의 뭐 참새 수준이죠. 잠깐 앉았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앉았다가 계속 다른 전봇대들 이제 안느라고 바빴던.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블루님처럼 썸은 안 타거든요. 좋으면 좋은 건데 굳이 왜 타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썸을 안 타고 사귀어봤더니 인간들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네, 그 바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썸이라는 것. 그러니까 남들은 썸이라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약간 인간을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본 모습이 보여지고 근데 또 그 본 모습이 나한테 안 맞는 건지 모두에게 안 맞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뭔가 연애에 대해서 좀 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에너지가 있어야지 연애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것부터가 안 되니까 네, 그냥 연애 장기 연애 같은 건 없다. 그냥 내 몸이나 챙기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장기 연애랑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인간관계 어떠세요?
다들. 저는 인간관계 좋아요. 괜찮아요. 저도 좋아해요. 저는 오히려 네. 애인들하고는 오래 못 가는데 네. 친구들 다 10년 차 넘은 애들이 많아요. 10년, 12년, 막 14년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좀 고민인 거예요. 왜 친구는 오래 가지만 연인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 루나님은 약간 이제 친구에게 대하는 모습과 애인한테 대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많이 다른 편인 것 같으세요? 본인이 느끼실 때? 저는 똑같이 하는데 음. 제 친구들이 보기에는 제 루나 애인이다 라고 바로 알 정도로 다르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루나님을 봐온 사람들만 네. 알 수 있는 뭔가 네. 미묘한 포인트가 있나 보군요. 네, 그런 게 있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인한테는 많이 봐줘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인간에 대한 그런 싫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인류를 잃은 사람이라서 읽어가고 있는 중다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이미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라서 애초에 저한테 실수를 하거나 제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걸 하면 바로 그냥 아웃이에요. 누구든지. 삼진 이런 거 없어요? 삼진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건 친구와 연인이죠. 그 외에는 그냥 아웃이고. 근데 친구는 삼진을 넘은 애들이 없고 근데 애인들은 적어도 10번까지 봐줘요. 근데도 이제 정도를 모르고 이제 나대는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애인이라는 것은 그 새치기 가능한 사람이다. 영순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게 있기 때문에 약간 연인들이 그러니까 까방권이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까방권은 제가 얘기를 하죠. 경고를 좀 많이 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무시를 하면 그냥 연인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아무리 좋아해도 인간으로서 실격이면 난 너랑 같이 가고 싶지 않다 이거거든요. 인간 실격. 네, 인간 실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굳이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연인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까지 까방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연인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에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3년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연인이라기보다는 A, B, 나 A, 너 B 이런 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교집합이 있을 뿐인 거고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는 합집합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교집합이 좀 생기고 나머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간관계에 가깝지 않을까? 장기 연애라는 것은 연애라기보다는 인간관계. 저는 루나님이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연인이었을 때 저는 계속 합집합으로서 우리로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까방권이나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새치기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 저는 이제 그러니까 루나님은 이미 인류애를 잃으신 분이고 저는 조금 잃어가고 있는 ING 현재 진행형인 상태이긴 한데 근데 애인한테만큼은 인류애가 항상 풀 충전이어가지고 약간 여기는 그냥 완전 세이프티 존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도 루나님처럼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 이제 10년, 12년, 뭐 15년 이렇게 알고 지낸 친구들도 당연히 있지만 네. 애인이랑도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저는 제가 어디서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이자 제가 연애를 할 때 저의 연애 관 중에 하나가 저는 편안한 사이는 좋은데 네. 편한 사이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되게 딱 한 글자의 차이인데 저는 항상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장기 연애를 하면서도 저는 애인들한테 생리현상을 터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요정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늘 항상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뭐 나를 꾸밈 노동하는 것들은 조금 파츠가 빠질지언정 네. 뭔가 저를 계속 뭔가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고 네네네. 싶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말이 이상하긴 한데 네네. 그냥 항상 좀 그 친구와의 텐션을 사귀는 유지하려고. 내내 계속 유지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생리현상 터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 내가 상대방은? 하고 싶지 않고 상대는 상관없고. 상대방은 상관없어. 근데 약간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것 같으니까 네. 상대도 아무래도 조금 조심해주는 그런 라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같이 이렇게 막 지냈던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막 화장실 가거나 할 때 이제 노래를 이제 저희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는데 음악을 이제 갑자기 키면 이제 화장실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TV도 같이 켜주고 만약에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뭐 비둘기 여러 마리가 같이 출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안한데 잠시만 나가줄 수 있냐라고 네. 이야기하면 이제 상대방이 군소리 않고 무조건 밖에 나가는 거예요. 내 몸에 지금 비둘기가 올 것 같으니까 잠깐 나가줄래? 이렇게 네, 말해요? 세대 출연주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나가는 그렇게 이제 저희끼리 룰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편안한 사이이지만 편하게 지내지는 않는. 그래서 이제 루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뭔가 인간 대 인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점점 약간 샴 쌍둥이 같은 느낌의 개념인 것 같거든요. 저는 못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딱 요 중간 정도일 것 같아요. 진짜로 신기했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루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부분 저한테는 있고 지금 블루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부분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인간 대 인간인 거는 확실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래야 제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연애든 각자의 그게 필요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얘기 중에 죄송하지만 네네. 동거 얘기를 하면서 나올 얘기지만 동거를 얘기할 때도 주로 뭐 원룸 살래, 투룸 살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쓰리룸이에요. 저와 제 파트너의 방 하나랑 옷방 이거고 같이 자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을 그냥 공유하는 네, 정도로. 못해도 투룸이고 쓰리룸. 근데 제가 샴쌍둥이라고는 했지만 저희가 이제 뭐 화장실 가고 뭐 자고 이런 것도 무조건 다 계속 붙어 있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네,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각자의 개인 공간은 필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샴쌍둥이 같이 네. 붙어 있는 느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연인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 침대 방은 같이 쓰고 네. 각자의 방이 하나씩 있는. 네네. 그러니까 A와 B 두 개의 방이 있으면 A 방을 약간 나의 방이자 우리의 침대방, 그 B 방을 약간 좀 더 개인화가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거나 이런 식인데 애초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아예 공간이 내 공간이 있고 저는 그 차라리 그냥 공간이 옆집에 살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술봉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서 네. 무슨 얘기였죠? A와 B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요. 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게 너무 알겠고 그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간도 분리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저는 지금 같이 살고는 있는데 그래도 공간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그 공간도 중요한데 저는 정신적으로 분리되는 것도 되게 저한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이 분리된다는 게 뭔가 이렇게 뭐 교류를 안 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너무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각자의 그걸 존중해주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어디까지나 맞춰갈 수는 또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춰가려고 하는 게 연애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이 그냥 존중해주는 그냥 이해하고 뭐 맞춰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정도. 너는 너 나는 나 더불어 이렇게? 사는 삶 같은 느낌일 걸까요? 너는 너 나는 나 함께 더불어 우리 똑같이 뭐 이런 건가요? 너는 너 나는 너는 너 나는 나 같은 부분은 함께 즐기자. 그리고 너는 그거 즐겨 오케이. 나는 이거 즐겨 오케이. 약간 이 정도로. 루나님은 너는 너 나는 나?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블루님은 함께 가요 희망으로 해요. 아니 저는 그 편안하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던 게 저는 지금 이 연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는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연애관들이 어떤 거였냐면 연애는 뭔가 불꽃이 튀어야 되고 뭔가 막 불꽃이 막 파닥파닥 튀어야 되고 막 엄청 설레고 떨리고 뭔가 열정적이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연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 편안함이라는 게 정서적 안정이라는 게 굉장히 주는 게 엄청 크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게 중요한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이번 연애를 통해서. 네네네, 맞아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를 통해서. 그렇겠죠? 아니요. 네. 어쨌든 각자가 다르고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뭐 각자의 연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나만 행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녹록지 않은 사회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행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녹록지 않은 사회 시선. 저는 이게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애초에 퀴어로 태어나서 퀴어로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전 단 한 번도 제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온 사람이 아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쭉 네. 남녀가 결혼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저 어릴 때 첫 기억이거든요. 진짜 이상하다. 왜? 굳이? 이것부터 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흔히 얘기하는 일반 코스프레, 그러니까 비키어인 척하면서 사는 거를 저는 30대 넘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생활 때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계기가 생각보다 사회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구나를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크면서. 네, 머리가 크면서 머리가 컸다기보다는 약간 사회화가 되면서 생각보다 내가 꽤 행복하고 약간 나만의 세상에서 살았구나. 그치. 퀴어들하고만 놀았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비퀴어들 이제 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하면서 약간 다른 서로의 바운더리 있다 보니까 점점 제가 어느 순간에 좀 튀더라고요. 그래서 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고 있어요. 나는 튄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그 나의 미묘하게 어긋난 부분을 약간 기이하게 보더라고요. 어긋났다기보다는 그냥 좀 다른 부분을 기이하게 보는 본인들의 시선으로 편파적으로 편협하게 보는 그런 시선이 조금 있죠. 어긋났다기보다는 약간 좀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나는 네네. 모르는데 네네. 약간 머리카락 앉혀 있는 것처럼 정리 안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서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술봉님은요? 표현이 재밌네요. 삐죽삐죽 그러게, 나온 머리를 삐죽삐죽. 정리하는 느낌. 전 이게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 팬데믹이 좀 길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헤테로 친구들, 비퀴어 친구들이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질 않았었나 봐요. 아니면은 그 LI 친구들, 흔히 말하는 LI 친구들,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랑만 지내서 그런지 이 사회를 너무 등 뒤에 놓고 살았던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 좀 끝나고 나서 이제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시 또 하고 일반인들, 헤테로들 만나다 보니까 맞다, 이랬었지 하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어요. 네. 다른 때 말고 요즘에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독. 요즘에 더 유독. 네, 사람들이랑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더 많이 가감 드는 것 없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같아요. 네. 아직도 저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흔히 얘기하는 20, 30대들도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맞아요. 내가 진짜 편파적으로 인간을 만나나 보다라고 어느 순간에 약간 머리를 탕 치우었어요. 네. 근데 이게 꼭 저는 사실 이게 퀴어 그 소수자 그냥 퀴어를 대하는 모습이라던가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모습들 소수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동이나 언행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관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특히 제가 지금 반려견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가감 없이 정말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단편적인 얘기를 좀 들자면은 제가 어느 집단에서 알게 된 분이 그 애견 미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견 미용 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하고 이제 일을 할 때 겪었던 일들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너무 잔인해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거를 부끄럽지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지? 생명을 대하는 데 있어서?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맞다. 세상은 아직 이렇지. 퀴어를 대하는 모습도 이렇고 다른 뭐 반려동물을 대하는 모습도 저랬고 이랬지라는 게 되게 확 와닿아가지고 요즘 사람 많이 만나면서 겪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저도 인류애를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모두가 인류애를 잃어가는 중에 네. 저희 블루님만 네, 행복을 찾아 떠나는 하지만 점점 이제 우리의 곁으로 오게 될 블루님을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뒤로 하면서 저희 이제 코너 끝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네. 아, 오늘 많은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온갖 노래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고요. 네. 언니들은 먼저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7월 2주차 키어미디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그럼 저희는 8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언니들 모쪼록 앞으로 더운 날씨가 계속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더운 날에는 수분 섭취를 잘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다가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을 냉장고에서 딱 꺼내 먹어주면 그게 또 여름의 맛인데요. 다들 과일은 안 좋아하시나 봐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오늘은 루나님까지 함께해서 더욱 알차고 재미난 방송이었는데요. 루나님, 오랜만에 함께 방송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재밌었고 매번 멀리서 약간 편집으로 두 분을 듣다가 이렇게 현실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신기하네요. 저도 약간 왜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뭔가 청취자 언니의 기분이랄까? 뭔가 활동가들 살아있구나. 온라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 뭐 오늘도 막자지껄하게 약간 떠드는 두 분의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웃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네? 벌써요? 물론요. 아무래도 제가 제 해마가 고장난 것 같아요. 아예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심지어 올해 24년 상반기가 끝나고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우리 모두 상반기 살아내느라 다들 애쓰셨습니다. 올해도 무척 엄청 덥고 그리고 비도 많이 오는 여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날은 더운데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또 추워서 감기 걸리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8월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굿나잇.